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전기차에 대한 이전 폐지까지도 계속 좋은 점만 제가 바라보았고, 이 전기차에 대한 그 위험성이라든지 불리한 문제점 이런 것을 제가 영상을 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어, 계속 그 영상을 오랫동안 제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봤는데, 이 전기에 대한 거는 그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잘 알고 전기에 대해서 그 계속 종사하던 기술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절대로 전기차를 사지 않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차라리 가솔린 차로 깨끗하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고, 또 전기차가 불나는 내용을 내가 많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충돌하면 불이 나고, 불이 나면 그 잘 꺼지질 않고, 또 불났을 때 끌 때 소화기 이런 걸로 꺼놓으면은 꺼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불이 나면은 상당히 그 빠른 시간에 10초에서 늦어도 30초 이내에 사람이 피하지 못하면 거의 다 그 사람이 죽는다, 뭐 이런 그 불나면 빨리 그 불이 퍼진다, 다른 내용에 비해서 그렇다고 이제 많은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도 전번에 얘기했었지만은 저는 늘 휘발유차만 전에 사용했는데, 만약 고물차 사다가 폐차될 때까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고속도로는 마침 아니어서 고속도로 같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일반 국도를 막 달리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내 차 뒤에 따라온 사람이 내한테 소식 전해 주려고 빨리 자기가 악셀에다 밟아가지고 내 차 앞으로 지나가면서 내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저씨 차 불났어요 이 카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가는데 전혀 불난 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그 엔진에서 불이 났는데 달리니까 연기가 뒤로만 가지 앞으로는 하나도 안 나오니까 나는 불난 걸 모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세우니까 막 이제 연기가 확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차 타다가 처음으로 불이 났는데, 그때 생각에 그런 불난 데 대한 지식을 내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구나. 까딱하면 이 불이 그 휘발유 통에 불이 붙어서 휘발유가 폭발하고 나중에 엔진까지 폭발하면 그 엔진의 파편이 말이지, 폭탄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파편이 들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그 순간에도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엔진 폭발하면 큰일 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엔진 폭발하기 전에 불을 꺼야 된다 하고 이제 번네트를 열어놓고 그냥 그 이웃에 어떤 집을 쫓아다 갔어요. 쫓아다 가니까 그 마당에 바켓스가 하나 있더라고. 뭐 물어보고 뭐 염치 뭐 이런 거 어디 있어요? 불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바켓스다 수도를 털어가지고 한 반 바켓스 정도, 그 정도 되는 물을 갖다가 차에다 부었더니 불이 꺼지더라고요. 근데 그 휘발유 차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불이 났느냐 하면, 너무 고물을 쓰니까 그 휘발유에 분사되는 그 기름기 같은 게 막 그게 그 틈으로 막 기어 나와가지고 그 가에 막 묻어가지고 그 곰흡수라든지 이런 게 다 기름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열 받으니까, 그리고 그
플러그에서는 계속 이제 점화 불이 팍팍팍 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튀고 이러니까 그 불이 이제 거기에 붙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불을 끄니까 말짱하더라고. 호수 하나도 탄 거 없고. 그래 시동을 가봤어. 가봤더니 뭐 말짱하게 그냥 집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어떻게 여행으로 꿈같이 그런 사고가 이제 잘 지나갔지만 일단 가정에서든지 차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산에서든지 불이 난다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도 이제 불 나는 것이 제일 위험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 올 때라든지 강물을 걷는다든지 이럴 때 그게 그 배터리가 물에 잠기면은 전기와 물은 상극이잖아요. 배터리가 물에 잠기면 그게 뭐가 되겠나? 그래서 사람이 감전 우려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했는데 전기 전문가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감전될 우려는 0%라. 절대로 없다. 차가 물에 사람과 같이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나도 그 상당히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을 받았는데 나는 전기에 대해서 뭐 전공을 한 건 아니고 전기 공사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전기에는 이제 그 DC가 있고 이제 AC가 있잖아요. AC가 있는데 이 글씨는 잘 안 돼 이게. 근데 이 DC 전기는 직류잖아요. 이렇게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AC 전기는 그 양쪽으로 서로 막 이렇게 그래서 AC 전기를 아주 교루 전기라잖아. 교루 양쪽에 서로 막 팍팍팍 찔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구 옛날에 지금은 전구를 잘 안 쓰지만은 뭐 100와트 옛날 말로 100촉이라고 하지. 100촉 100와트 전기는 뭘 말하느냐 이 교루 전기에서 100와트 전기는 1초에 100번을 이리로 가고 한다 하는 게 100와트 전기 원리고 DC 전기는 이렇게 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와트해저가 올라가도 이제 AC 전기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이 AC 전기는 외국 사람들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공구 같은 거 절대로 220볼트를 안 씁니다. 220볼트는 쓰는 나라 겁 없는 나라 이 한국이라든지 뭐 중국 요런 좀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쓰지 선진국에서는 절대로 220을 안 써요. 다 100볼트 밖에 안 써요. 그 100볼트를 쓰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실에 물이 콘센트가 여기 있었는데 물이 만큼 찼다. 그러면 콘센트가 차단기 안 떨어진 상태에서 콘센트가 물이 잠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발을 이다가 맨발로 물이 잠겼으니까 맨발로 들어가잖아요. 맨발로 넣어도 100볼트에는 사람이 안 죽는다. 사람이 안 죽고 크게 다치기만 한다. 근데 220볼트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들어갔다는 직사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220볼트를 전기용품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수출할 때는 220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요. 외국엔 다 100볼트로 씁니다. 전기. AC 100볼트죠. AC 100볼트.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얘기했나? 이거 뭐 개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전기에는 그 많은 용어가 있는데 뭐 맥동파 전기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게 꼭 알아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될 그 용어가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볼트, 와트, 그 다음에 암피아 뭐 이렇게 대략 세 가지 정도를 말하죠.
암페어 아워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암페어는 말하자면 여기에 이만한 통의 크기,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 그냥 대략 이치가, 이 통에 몇 암페어를 담았다, 100암페어를 담았다, 100암페어를 담았다. 이 100암페어를 담을 수 있는 통에다 전기를 100암페어를 담을 수 있는 통에다 저장량,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또 좀 달라요. 그리고 볼트는 무엇인가? 볼트는 DC에서도 볼트가 있고 AC에서도 볼트가 있는데, 물론 암페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볼트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로는 수로와 같다. 이 볼트는 이 전기가 가는 길은 수로와 같다. 물이 가는 길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관을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배관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쓰이는 배관에서 15mm, 15mm가 있고 20mm가 있고, 작은 것부터 따지면은 20mm가 있고 15mm가 있고 대략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볼트라 하는 얘기는 이 배관, 물을 쓰는 배관과 같다. 전로는 수로와 같다. 그러니까 볼트가 여기 이제 100볼트라 그러면 100볼트 나가는 게 15mm로 나간다고 하면 200볼트 220볼트는 20mm로 나가는 수로, 이 수로와 물 나가는 양, 그렇게 10분간에 쫙 물을 뿜으면 15mm 파이프로 나가는 물량하고 바깥에 가서 담으면 20mm로 나가는 양하고 확 틀리죠. 이제 150mm 가는 거는 조그만 통에 10초간 뿌렸다가 물을 보냈다 그러면 가지만은 220mm로 간으로는 가면 막 큰 다라이로 한 통 되겠죠. 10초간에 맞아 뿌렸다면, 10초간에 물을 보냈다면. 그래서 전로는 수로와 같다. 그래서 볼트는 전로, 전기가 나갈 수 있는 그래 전선이 이제 볼트하고 전선하고 이제 많이 호환되죠. 전선을 이렇게 사면 이게 100볼트로 쓸 수 있을까? 220볼트로 쓸 수 있을까? 뭐 380볼트도 있어요. 또 삼선을 해가지고 또 380으로 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 전기선 이 굵기 가지고 전기가 이 어느 정도 굵기로는, 이건 무슨 내가 딴 얘기 엉뚱한 자꾸 그 얘기에 빠져들어가는데, 그리고 와트해저는 전기가 나간 양, 이 220볼트로 그러면 250볼트로 나간 양. 그러니까 볼트는 전로는 수로와 같다 하고 이 노선을 말하고, 와트해저는 나간 양, 15mm로 나갔더니 이만 통에 한 통이 물이 담아졌는데 20mm로 나갔더니까 이딴만한 통으로 한 통이 담아졌다. 그리고 이 양을 말하는 게 이제 와트해저고, 뭐 대충 여러분은 잘 알고 나는 잘 모르는 게 괜히 이걸 왜 이렇게 이제 내가 이 설명이 필요하냐면, 뭐 딴 얘기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한데 참나 딴 소리 한참 했네. 자, 그래서 내 생각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그 불리한 문제점, 위험성이 주로 이제 화재, 배터리 화재, 그 화재가 이제 많이 일어나서, 화재가 일어났다 하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사람 빠져나갈 시간도 없이 20초, 뭐 5초, 10초, 20초, 30초 까지도 이 배터리 불이 났다 그러면 참아주질 않고 그냥 확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차에. 그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람이 피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전기차 타고 가다 불났다 그러면 뭐 괜히 뭐 이렇고 저렇고 할 것이 그냥 자기 살려고 그러면 피해는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굉장히 빨리 퍼진다. 빨리 퍼진다. 전기차에 이제 불이 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불난 사례를 이렇게 쭉 내가 봤더니, 어떤 사람은 그 영상에 보니까 지하차에 주차를 시키고 하루 종일 끌고 다니다가 주차를 시키고 충전을 시켜 놓고 갔어. 자기 집으로 갔어. 갔는데 이게 새벽 6쯤 돼서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네.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이런 내용들 같이 뭐 조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야. 이거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불이 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고속도로 가다가도 이제 불난 사람이 있고, 사례들을 보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놔둔 게 불난 얘가 이제 제일 많고, 건물 주차장에 놔둔 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따따 꼽아놓고 그냥 가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기에는 그 레구레다라는 게 있잖아요. 레구레다. 아이고 썩기 있잖아요. 레자면 썩겠거든요. 레구레다라는 게 있는데, 이 레구레다는 절대 불량품이 되면 안 돼. 이거는 완전히 그 사고와 직결돼. 차에도 다 이제 제네레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다 있잖아요. 차에도 있는 그 제네레다에서 그 제네레다 발전을 딱 하면 이 레귤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배터리에 충전을 하잖아요. 12V, 이 차에 쓰는 배터리는 대략 다 12V예요. 이제 또 병연료냐 직연료냐 이렇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24도 되고 이제 뭐 36도 되고 이렇게 하겠지요. 자, 그런데 자꾸 이 얘기 딴 데로 나가서, 여기서 이 차에도 모든 차, 일단 휘발유 차든 디젤 차든지 다 있어요. 다 이게 이 레귤레이터를 거쳐서 배터리 충전이 되잖아요. 그래, 네, 배터리 충전이 되는데, 이게 레귤레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왜냐, 배터리가 만약에 뭐 50A 뭐 아워다, 이 배터리 양이, 아워라는 건 이게 그릇을 대충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충 그릇을 말한다잖아요. 여기는 5A 대한 것을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놈을 레귤레이터가 이제 고장이 났네. 접속이 잘 안 되거나 선이 불량하거나 해가지고 마냥고야 마냥고. 이 레귤레이터는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에 이 5A에 대한 배터리라고 하면은 5A까지 용량이 다 차면 자동으로 전기를 끊어지게 해주는 게 레귤레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레귤레이터가 시원찮으면 뭐 이 얘기 거리가 안 되는 거야. 이다가 그냥 5A가 뭐야, 10A, 20A 마냥 이다가 집어넣으니까 뻥 하고 터질 수밖에. 100% 레귤레이터가 고장나면 100% 배터리는 폭발한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어디로 나간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 그 레귤레이터가 고장이 안 났을 경우도 지금 전기차들이 불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사례들을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지하 주차장에 충전시켜 놓고 갔는데 새벽에 불이 났다. 그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봤거든. 우리가 제가 그 영상을요. 그런데 이게 레귤레이터가 안 고장 났는데도 불이 날 수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레귤레이터는 세사서 잘 만들었을 거야. 잘 만들었을 건데 정상 작동하는데도 불이 난다. 왜 나느냐? 지금 이게 배터리가 지금 차에 쓰는 거는, 원래 배터리는 12V 배터리 하나가 차에 일반 휘발유차나 이런 데 쓰는 거 하나만 딱 써야 이제 그냥
만만해요. 만만해요. 그것도 뭐 불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만만한데 이 전기차는 이 배터리를 수십 개를 이렇게 어? 차 밑에다가 이렇게 저기 그 뭐예요? 차 그 사람 타는 밑에다가 이렇게 배터리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이 물 들어가면 전기하고 물하고는 상극이라 했죠. 전기하고 물하고는 왜 상극이냐? 아, 나 이 얘기 이거 이 전기는요. 전기는 우리가 그래 전기 작업하다가 여름에 좀 더울 때 이럴 때 몸에 땀 나면 전기 작업을 안 해. 선풍기 틀어놓고 반드시 땀을 말리가만 하고 나는 몸에 물기가 좀 적어서 다른 사람보다 전기를 덜 타요. 뚱뚱한 사람 전기 무지하게 많이 타요. 왜 많이 타냐? 물기가 많아서. 전기는 물을 좋아해. 물을 왜 좋아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다가 물을 이렇게 담고 이제 이해하기 좋게 물을 두 그릇 담아놨어. 두 그릇 담아놓고 여기다가 전구를 하나, 전구 두 개면 불이 오는 거잖아요. 담아놓고 여기서 전기를 이 물에다가 이렇게 양쪽 손을 갖다가 이렇게 대면 어찌 될까?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여기 불이 올 정도야. 불이 오지는 않아요. 물론 오지는 않는데 불이 올 정도야. 그렇게 전기선이 이렇게 가느다랗지만은 이렇게 바닷물이라든가 뭐 강물이라든가 강에 그래서 이 전기를 고기 잡으러 가는 게 불러버려서 못 잡게 하잖아요. 이 물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전기는 물을 좋아해. 물하고는 아주 친절해. 그래가지고 이다가 두 개를 넣으면은 이렇게 넣었다. 근데 전기 불은 안 와. 사실은 안 오는데 사람이 이쪽 손을 하나 담그고 이쪽 손을 하나 담그면 어떡할까? 뭐 그야 뭐 말할 것 없이 직사하지. 그런데 이 전기 흐름이 이 선에서 흐르는 것보다 물이 양이 많고 작고 떠나서 물로 흐르는 걸 막 더 강력하게 흘러. 더 강력. 물이 전기선이야. 물이 전기선. 예. 그럼 물 두 개에다 손을 담갔다 그러면 말하자면 전기선 두 개 손으로 잡고 있는 거와 같은데 그 세기가 이 두 개 손으로 잡은 것보다 더 세게 오기 때문에 바로 죽어. 이거는 100% 죽어.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위험하다. 알고 보면.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이거 AC로 220 이거는 사람 목숨을 뺏어가는 전기야.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전기야. 근데 오늘 그 영상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그 전기 그런 거 기술자고 자동차 평생을 기술자라 근데 그 사람은 빠삭하게 하니까 나는 절대로 전기차는 안 산다. 근데 그분은 전기가 이제 박사거든. 그거 이제 만져봤으니까. 그래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기는 항상 이런 위험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전기차를 갖다 물에 덤벙 빠져도 절대 사람은 감전은 안 된다. 차만 말하는 거예요. 전기차만 말하는 거예요. 전기차가 아닌 건 달라. 이거 이렇게 식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괜찮다는 거야. 그 왜 괜찮으냐? 이거 불나는 얘기 하다 보니 자꾸 모든 얘기가 이제 막 같이 물고 들어오는데 이 전기차에 수십 개의 배터리를 해놨는데 그냥 6개만 나왔다 치자. 6개만 나왔는데 이 전기는 아까 얘기하잖아요. 물하고는 상극이다. 그렇게 이 배터리에 말하자면 비가 올 때라든지 전기차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튀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전기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물이 안 들어가게 철판으로 가으로 뺑 들어가면 막아 놓은 거야. 그리고 보다가 막 이 실코인이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방수 처리까지 한 거야. 방수 처리까지.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이 태어날 때 이런 단점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이 전기차라는 자체가 배터리 한대 모아놓고 이렇게 방수 처리까지 했다 하는 거. 또 방수 처리가 안 돼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니 이러한 분리하는 조건을 안고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런데 아까 이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아까 하던 얘기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차를 몰고 있다가 전기 코드 꼽아놓고 자러 갔는데 그때는 새벽에 불이 났다. 왜 불이 났을까? 이 배터리에서 열이 나거든요. 그리고 공기에 대한 원리는 자, 이런 통에 공기를 이만큼 채웠어. 채웠는데 이다가 이제 불을 가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공기가 요거밖에 없는 공기가 늘어나 가지고 이만큼 밀고 나갈 정도로 늘어나 버린 거야. 어? 늘어나 버린 거야. 자, 이렇게 된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 원리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뭐 그거는 뭐 얘기할 것 없이 원자력이란 게 그게 뭐 아이씨 그런 얘기가 다 할 시간도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기체는 열을 가하면 불어난다. 액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을 가하면 불어난다. 자, 이다가 밀폐해 가지고 방수 처리를 다 해놓고 공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하루 종일 끌고 당겼으니까 열이 나지. 배터리에 열이 나는데 이 열을 발산하려고 이렇게 딱 막혀 있네 여기가. 그래서 그래 가지고 좀 제대로 좀 이거 막 밀고 지금 이거 막 터지기 직전이야. 이제 열이 나 가지고 공기가 밀폐된 공간이 터지기 직전이야. 근데 그다가 또 충전까지 하네. 그렇게 더욱 열이 나는 거야. 그렇게 이거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지. 폭발한다고 다 불이 나는 건 아닌데 폭발하면서 폭발하다 보면 모든 게 제자리 안 있잖아요. 튀기면서 이제 선과 선이 마주친다든가 점화가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불이 나는 나는 그래요. 내가 이거 전기를 내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그 원리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그 사람 같은 것도 불이 났을 것이다 하는 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불이 난 사람도 있거든요. 왜 불이 나느냐? 이 모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여기를 이렇게 이어 가지고 이게 모다가 막 돌아가. 모다가 막 돌아가는데 이 모다의 전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모다도 역시 돌아가면 열이 나게 돼 있거든요. 열이 무척 난다고. 그래서 이 모다는 바로 이제 그 대신 이 전기차는 기아가 없잖아요. 그거 하나가 참 좋은 거야. 기아 있으면 기아 오일 넣어야 되고 뭐 마모성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이 전기차는 모터에서 그냥 바퀴를 바로 돌리니까, 전기차 모터 두 개가 이쪽 바퀴 돌면 이쪽 바로 돌리니까, 그렇게 아무런 이거는 참 간단한 거야. 이 전기차는 매우 간단한 거야. 예. 바퀴 두 개의 모터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이건 매우 간단한 거야. 따지고 보면 이건 고장 날 게 없는 거야. 이 휘발유차나 디젤차는 고장 날 일이 많은데 부속이 많잖아요. 피스톤이 움직이고 전달 장치, 뭐 추진척 막 이게 많은데 이 전기차는 정말 잘 나왔어. 모터로 바로 그냥 바퀴 돌리니까 세상 편한 거야. 뭐 다른 부속 들어갈 게 없어. 그냥 전기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전기 들어가고 모터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고장 날 게 없는 거야.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또 고속도로 달리다가 차가 멈췄다 이거야. 그 100km도 넘게 막 달리는데 차가 1차선, 2차선 가다 멈춰놨으니 그 꼴이 뭐가 돼? 그렇게 이제 그런 사고. 자, 이렇게 사고가 나는 이유는, 이 차가 멈추는 건 왜 멈췄냐? 이 접선 관계가 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거하고 못하고 이 접선 관계가 중간에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테프로 감아놨는데 이게 이제 뚝 떨어지는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전기공사를 하면서 배선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기대학 나온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전기공사 한 개도 할 줄 모른다고 날 보고 내 하는 걸 이제 구경하더라고. 그렇게 그 내가 딱 전기공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배운 거하고 틀리네 익하더라고. 틀리네 익하는 거야. 그리고 뭐가 틀리냐면 자기 대학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기선이 이렇게 있고 두 개를 이을 때는 이렇게 비비비비 꼬아가지고, 응? 이거 비비비 꼬아가지고 서로 엉키게 땡겨도 안 밀려나가게 비비 꼬아가지고,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비비비 이제 두 개를 서로 꼬아가지고 이제 선을 이렇게 해서 테프로 감는다.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자기는 이렇게 배웠는데 난 다르게 하네. 그래 그 사람은 탁상공론이고 우리는 그냥 전기공사를 몇십 년을 했으니까 전기가 어떻게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아니까 절대로 이런 이런 전기 배선을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어떻게 선을 서로 잇느냐 이렇게 둘이가 만나 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비 꼬고 여기도 비비 꼬고 벤치로 두 개를 잡고 그냥 막 가루가 바삭바삭 나게 돌려버리는 거야. 두 개를 잡고 그럼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꽉 조였죠. 자, 그런데 이 전기공사 이렇게 하러 가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 개 선이 마주쳐 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냥 벤치를 몇 바퀴 돌리고 이제 말한 거 많이 있어요. 우리 천장에 올라가 보면 이래 놓은 거 많아. 그래서 불은 오거든요. 불은 온다고 안 오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동선도 시간이 흐르면은 일종의 녹 같은 게 깜깜한 게 끼어요. 구리색 붉은색으로 반짝반짝 그렇게 있질 않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껌추름해지면서 녹 같은 게 끼어요. 뭐 녹이지 뭐 녹 같은 게 아니라 동에도 녹이 낀다 이거야. 금만 뭐 녹이 안 끼지 이 동도 녹이 끼어요. 자, 이렇게 돼가 처음에는 녹이 안 꼈을 때 이렇게 서로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 잘 붙어 있었지만 녹이 끼니까 붙었던 데가 서서히 요쪽 선하고 사이가 녹이 발생해 가지고 이산가죽을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전기공사하는 데 가보면 멀쩡하게 몇 년 쓰다가 천장에 불이 껌뻑 하는 거야. 왔다 안 왔다 해. 그렇게 이게 집이 건목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성격이 있거든요.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닿아지면 불이 오고 떨어지면 불이 안 오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 나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고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두 개 마주쳐 가지고 두 개를 벤치로 잡고 막 그냥 가루가 바삭바삭 부서지게 두 개를 이렇게 조인다고. 그렇게 하고 이다가 이제 테이프를 막 감아요. 감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쥐가 이제 들어온다든가 천정에 뭐 공사를 누구 다른 공사하는 사람이 왔다든가 하면 이 선을 막 건드리는 수가 있어. 건드리는 수가 막 당기는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당겼을 때 이렇게 서로 막 잡아 당길 수도 있어. 당겼을 때 이런 방식으로 엮어져 있고 테이프를 감아놨기 때문에 아무리 당겨도 이거는 불이 끔뻑거리거나 전기에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해놨거나 이렇게 해놓고 놔줘가면 그냥 그 사람 공사하고 나가면 이제 전기불이 안 오는 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전기가 선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화재가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기에 대해서 위험성 이해할 게 많은데 정말 이해할 게 많은데 그거 오늘 전기 전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공사만 많이 했지 뭐 딴 거는 잘 몰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기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전기 얘기를 개뿔도 모르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데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어. 자, 그렇게 해서 전기 고속도로 가다 서는 문제를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기 배선 관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기가 흉하다. 왜 서로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요다 테이프를 감아놓으면 그냥 깨끗할 텐데
그 항상 멋부리다가 망하는 거야. 멋부리다가. 이런 멋은 안 된다. 절대로 전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저 차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기 하면서 뭐 이 대학 나왔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제대로 못하는 거야. 전기대학은 이렇게 하라고 전기대학은 안 가르친다 이거야. 그래서 전기 배선을 이런 식으로 해놓지 않았으면 그 다 배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그 운전석에서 악셀레터 밟는 게 그게 전기 닿았다 뗐다 하는 게 그게 악셀레터잖아. 그렇게 그거 밟는 것이 다 그 배선 관계인데 이 배선을 원만하게 공장에서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거야. 서로 그냥 서로 닿기만 하면 돼. 그 불 와. 근데 여건이 이게 선이 막 움직일 때는 그게 떨어졌다, 이어졌다 하고 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면은 녹이 끼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붉은색으로 동색으로 났을 때는 잘 뗐지 반짝반짝할 때는 녹이 껍질하게 끼어가지고 그 녹 사이에 녹이 있으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가다 고속도로가 서버리는 거야. 그래서 배선이 원만한 방법으로 안 해가지고 전기차가 그 공장에서 전기 만드는 사람이 이런 전기 배선에 대한 그런 경험이 우리는 이제 몇십 년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절대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전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보면 아 이거 진짜 몰상식하게 그냥 무지박지하게 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가다 차가 서는 현상이 일어날 거다. 됐다 떨어졌다 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고장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배터리 케이스 이게 원래 이게 제대로 잘 하려면은 완전 방수를 하고 그 하나의 꿀뚝같이 공기통을 이만큼 해가지고 차 안으로나 차 위로 이렇게 차 위로 하면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차 안에는 물이 안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빼놔야 되는 거야. 이 열이 평창하면 케이스가 쇠로 되어 있어 가지고 터질 지경이고 이 그 공기압이 쇠를 못 미니까 어디를 미나 배터리는 플라스틱이니까 배터리를 밀어 가지고 배터리 안에 배터리가 파괴되는 수가 있어. 이 그 기체에 대한 것도 평창을 하면은 이 쇠가 막 힐 정도 되면은 플라스틱 깨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일 사고를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다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물이 한 방울 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물론 이걸 안 사용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한데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전기 지식으로 봐서는 이제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작용했을 거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공기를 빼는 공기구멍이 차 안으로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다.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하면은 이 모터가 이렇게 열을 막 종일 밟아대면 열이 났는데 이 열이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제 많이 열에 대한 3대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3대 요소. 글쎄도 얘기 안 된다. 3대 요소가 있는데, 뭔가요? 첫째, 전도, 독사, 열에 대한 3대 요소. 그 다음에, 뭐지? 나 잊어버렸다. 이거는 달달 외우는 얘기인데. 평창. 세 가지가. 열에 대한 3대 요소가 이 세 가지야. 열이란
열이란 존재는 이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 제가 또 뭡니까, 아이씨, 옛날에 새마을 보일러 한다고 또 자격증 한다고 또 공부했지요. 이제 그래, 전도, 복사, 평창이 열에 대한 3대 요소인데, 이 3대 요소가 이 모다에서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봅시다. 이 모다가 바퀴를 돌리는 거야. 또 하나의 모다는 이쪽 바퀴를 돌리고. 한 모다가 두 개 돌릴 수는 없어. 두 개 돌리면 기아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전기차는 기아가 안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아마도 모다가 두 개인 것 같아. 나 안 봐서 몰라, 지금. 한번 봐야 속 시원하겠어, 나중에 뭐, 이거, 전기차 이제 내가 사면 다 볼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불이 나는 요소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되는데, 이걸 막 100km나 돼서 밟아대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밟아대면, 이 모다가 열이 무척 나거든요. 모다가 돌아가는 원리가 알죠? 마그네트 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동선을 감아놓고 마그네트, 전자석이 마그네트잖아요. 마그네트로 이렇게 이걸 막 당기는 힘을, 별 얘기 참 다 나오네.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그네트에서도 열이 나고, 이 모다 니크롬선 막 감아놓은 거기에도 열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 열이 나면, 하여튼 모다를 돌리면 열이 무척 난다는 걸 여러분이 다 그동안에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이 많이 난다. 많이 난다. 그러면 이 배터리 담은 이 케이스하고 모다하고 다 같은 동네에 있는데, 이렇게 다 쇠로 이렇게 막 엉겨져 있잖아요. 엉겨져 있는데, 여기서 모다에 열이 나면 어떻게 될까? 전도가 되는 거야. 전도가 돼가지고 이 모다 열이 배터리 감아놓은 케이스에도 막 열이 전도가 돼, 전달이 돼. 그래가지고 이 모다 있는 부근에가 막 뜨겁네. 이쪽 모다 있는 부근에 막 뜨겁네. 그런데다가 또 이 속에는 배터리 자체는 또 지 나름대로 또 열이 나네. 이것은 막 공기 평창을 막 바깥으로 밀어내는데 바깥에 칠판이 꽉 눌러서 못 나가. 그렇게 이열 저열 합쳐가지고 배터리를 그냥 폭발시켜 버리는 거지. 그 배터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쇠는 폭발을 못 시키고 배터리를 폭발시키는 거지. 그 배터리가 폭파되면은 여기서 점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불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칠판이고 뭐고 이거 다 터져 나와버리는 그런 화재가 될 수도 있다. 아마 내 생각에, 내 차를 보지도 않고 미리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원리로 문제가 돼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쓰면서 불리한 점,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갔다, 이거. 그리고 이제 전기차 쓰는 어떤 분이 이제 하는 거 보니까, 또 카드, 충전하는 카드 그걸 쓸 때 환경청 카드를 꼭 써야 된다네. 예. 이 카드를 안 쓰면은 뭐 충전하는데 뭐 거의 휘발유 값 정도로 막 나올 수도 있다면, 뭐 안 써봐서 모르는데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옛날에 무지하게 돈 많이 주고 그지 휘발유 값 가까이 주고 막 한 번에 10,000원 몇씩 넣고 충전시키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환경청이라든가 뭐 환경 카드라든가 뭐 하여튼 환경 관련된 데서 카드를 내주는 게 있대요. 그걸 써야 된대요. 이제 카드를 이제 내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환경청 카드라나 뭐 환경 카드라나 이거를 꼭 사야, 그걸로 전기 배터리 충전을 해야 정상적인 값으로 충전이 된다. 안 그러면 갖다가면 휘발유 주는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 좀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오늘 이 얘기가
아, 이 물을 건너면 말이죠. 이제 물이 이 차가 우리나라 여태까지 이제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디젤하고 응? 글쎄 되게 안 되니까 디젤하고 어 휘발유 차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나는 이 차를 그 고무차를 끄고 같은 강원도 막 저런데 소시적에 막 수십 년을 하도 끌고 다녀 가지고 이 차에 대한 차의 성질에 대한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강원도로 다니다 보면 그냥 뭐 영하 20도 30도 되는데도 이 차 끌고 다니고 어 저기 물 다니다 보면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물 건너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디젤 같은 경우는 도랑물을 건널 때 마후라, 응? 마후라가 저 연소하고 연기 푹 나간대잖아. 드르륵 나가면 이 마후라에 물 떠가면 디젤은 그냥 서버려 못 가. 그리고 휘발유 차는 강을 건널 때 비후다. 아이, 그냥 비후다라고 보다 그냥 로타리. 그러니까 휘발유차가 데렸다 이 사기통이잖아요. 사기통인데 전기 그 플러그가 이렇게 네 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꽂혀 있는 데가 있어요. 뿌락꾸라고 하죠. 뿌락꾸 네 개가 이렇게 있고 이 전기를 공급시켜주는 이렇게 까맣게 된 모아가지고 요 로타리가 잖아요.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점화를 여기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뱅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타리 열어보면 또 물레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비오다라 그래. 비오다. 여기에 물 떠가면 휘발유 차는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디젤이 휘발유보다 더 깊은 물을 못 건너. 왜 그러냐면 디젤은 마후라가 차에서 상당히 밑부분에 있잖아요. 비후다는 엔진 위에 상당히 위에 있어요. 그 휘발유차는 은간히 물 빠져도 차가 가는 거야. 비후다만 안 들어가면 그냥 휘발유차는 계속 가. 디젤은 마후라에만 안 들어가면 계속 가고. 그렇게 똑같이 디젤하고 휘발유차하고 건너가면은 디젤이 먼저 서버려. 휘발유차는 이제 깊은 물에 들어가야 서지, 안 그러면 안 써. 그냥 막 건너가. 나는 이거 휘발유차 끌고 고물차 물 다 새는 차 끌고 이게 오금까지는 아니고 발목까지 물찬 그 도랑도 막 건너갔어요. 그 괜찮아. 이렇게 돌아보면 디젤차는 오다가 못 오고 있어. 그 물을 못 건너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있고, 자, 이게 왜 내가 또 이게 나왔는고 하니까, 이제 전기차는 내가 지금 안 사용해 봤으니까 모르는데, 전기차는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전기차는 불가불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 밑에 이게 있네. 바퀴 바로 위에 배터리가 전기차는 배터리가 생명이잖아요. 배터리가 차 밑에 있기 때문에 도랑물 건너가면 바로 배터리가 잠기지. 잠기는데 잠겨도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겨도 긁히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들어박았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배터리에 물 안 들어가니까. 배터리에 물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 안 들어가니까 도랑물 이 차를 끌고 다녀보면요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뭐 이래가지고 물을 건넬 일이 있더라고. 난 그럴 일 생겨 없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야. 영하 30도 되는 그 기온에도 또 가야 되는 수도 있고, 뭐 오르막도 막 벨바 같은 오르막도 올라가야 될 일도 있고, 막 차 끌고 다니면 별일을 다 많네요. 그런데 이 전기차는 아까 얘기한 디젤이나 휘발유 차보다 더 약해. 이 배터리인데 물이 잠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세차 때는 이제 방수가 잘 돼 있으니까 뭐 얼른 건너가고 그냥
이렇게 이제 걸레로 물 닦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이게 오래되면 방수가 이제 아주 파괴되게 되어 있다고, 실리콘 같은 게 막 터지고. 그럴 때 이거 이제 이건 바로 바퀴 바로 위에 이제 사람 타는 밑에 이게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게 그래 나는 이거 전기차는 노후되면 그냥 팔아버리려고 그래. 안 쓰려고 그래. 그렇게 이제 오래된 차를 쓰면 여기 물 한번 건넜다 그러면 그냥 끝장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또 한 가지 꼭 내가 이 얘기 못 끝내겠네 도저히.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터리는 다 전기가 DC야, DC. DC 전기이기 때문에 DC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는 전기이기 때문에 AC하고 틀려. 위험성이 적어요. 같은 볼트라도. 대략 차에 쓰는 게 대략 60볼트 지금 배터리 하잖아요. 60볼트, 배터리는 이제 60볼트라는 게 없으니까 다 12볼트 밖에 없으니까 12볼트를 이제 정열로 병열로 막 이렇게 해서 60볼트를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60볼트 전기로 DC라면 와트해저가 여간 높아도 사람에게 위험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DC는 전기가 이제 조용히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배터리 박스가 파괴됐다. 그러면 모르고 물에 들어갔다. 배터리가 물에 푹 잠겼다. 어? 그러면은 이 DC 60V 전기에 지금 뭐 와트해저는 이제 다 틀리지 차마다. 와트해저가 뭐 1500와트, 그냥 킬로로 따지되 천은 다 넘으니까 뭐 킬로와트, 20킬로와트 막 그렇게 2000와트, 3000와트 뭐 넘는 거 있고 2만 와트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와트해저 이렇게 높아도 DC는 AC에 비하면 이게 와트해저가 높으면요 그냥 불이 팍팍 나. 휘발유차에 보면 내가 아까 얘기하던 뿌락고 이게 어떻게 해서 뿌락고 불을 팍팍팍 튀기게 해주느냐. 볼트는 12볼트인데 와트해저를 높여버린 거예요. 로타리 이제 연결될 때, 로타리 탁탁탁탁탁 돌아가면 할 때 와트해저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60와트 이제 12볼트에 보통 한 30와트 되면 불이 이제 그냥 쓸만한 불이야. 이제 환하게 올 불이지. 근데 와트해저를 막 30와트, 60와트, 막 100와트, 200와트 와트해저를 높여가지고 여기다가 높여 놓으면은 이 볼트는 12볼트인데 이렇게 전기 전로는 작은데 여기서 용량을 와트해저를 높여서 많은 용량을 보내. 그러니까 이것은 막 불이 팍팍팍팍 나는 거지, 돌아가면서. 그 불로 이제 휘발유를 점화를 시키는 게 휘발유차잖아. 아이씨,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대처 방법. 얘기 기니까 얘기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이거. 대처 방법. 자, 일단은 나는 전기차를 사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거를 지금 이번에 오늘 저녁에 내내 여러 가지 막 수십 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바퀴 모다가 바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사면은 나 이렇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어선까지 가면은 이 차가 200km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200km도 다 못 나오니까 150km 정도 간다고 보고, 거기가 250km가 넘어요. 거리가. 중간에 분명히 충전을 한번 해야 돼. 충전할 때 나는 이제 150km 그러면 150km 소진할 때까지 그대로 그렇게 안 써. 배터리가 달달달 할 때까지. 왜냐하면 이 충전소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많잖아요, 휴게소가.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원래는 200km를 가도록 내가 살려고 한 차가 200km를 가도록 이제 킬로미터를 가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200km를 절대 안 간다는 거지.
안 가고 100km쯤 가가지고 100km쯤 가가지고 이제 차 밥을 먹여. 그렇게 집밥 아닌 이제 외식을 하는 거지. 어? 집에서 이제 200km 만땅 시키 얘기가 어떻게 된 거야? 200km 갈 만한 그 충전을 완전히 만땅을 시켜 좀 가잖아요. 그러면은 100km쯤 가서 아직 100km 남았잖아요. 100km 갈 수 있는 용량이 남았잖아요. 양이 남았잖아. 아직 100km 더 갈 수 있어. 그런데 100km 안 가는 거야. 안 가고 한 200km 갈 수 있는 양인데 100km만 가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차 밥 먹이러 가는 거야. 갈 때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이 모다에 손을 대보고 배터리 케이스에 손을 대보는 거야. 손을 대봐가지고 틀림없이 열라. 배터리 모다도 2개 열라고 배터리 케이스도 열라. 그건 보나 마나. 내가 이 차 안 써봤지만은 나게 돼 있어. 나게 돼 있어. 났을 때 바로 저기 이 차에다 밥을 안 먹여. 충전을 안 시켜. 최소한 한 30분 이상 그 가서 세워놓고 30분 있다고 해서 열이 식는 건 아니야. 식는 건 아닌데 막 열이 한창 달아오르다가 열이 완전히 막 냉얼음 같이 안 식어도 이렇게 한 30분간 놔두면 그 과열된 열기 이거는 어느 정도 추춤해요. 역시 좀 뜨겁긴 뜨거워. 내가 뭐 차를 안 써봐서 모르긴 한데 뜨겁게 돼 있어. 이것도 뜨겁게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 손도 못 대게 뜨거울 때 이때 바로 충전기에 들어가지 않고 한 30분을 세워놓고 뭐 구경 타고 차 안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렇게 있다가 한 30분 후에 다시 100km를 충전시키는 거야. 그럼 100km를 썼으니까 100km 그냥 이게 암피아 아워로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200km를 갈 수 있는 건데 100km 가고 밥을 주니까 100km 간 만큼은 채워주면 되잖아요. 100km 갈 수 있는 양을 이제 밥을 주는 거지. 예. 그래서 뭐 급속해도 뭐 한 3,000원 정도 한다던데. 안 해봐서 몰라. 그건 해봐야 알아. 하여튼 환경 카드를 꼭 써야 된다. 뭐 그거는 아주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환경 카드를 쓰면 한 3,000원 나올 걸 일반 카드로 쓰면 막 10,000원씩 12,000원씩 나온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30분을 손을 만져보고 뜨거우면 30분을 쉬었다가 100km를 또 밥을 먹여가지고 100km 갈 수 있는 밥을 먹여가지고 이제 가는 거지. 가가지고 그 집에 거기 가면 또 농막이 있고 또 전기가 있어요. 전기가 있어도 밥을 안 먹여. 완속 충전도 안 해. 반드시 세워놓고 손대보고 뜨거우면 그 집에 가서는 이제 1시간 이상 충전을 안 시켜 1시간 이상 냅둬. 2시간이면 더 좋지 뭐. 그 열을 식힌 다음에 완속 충전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내 이제 계획이야. 지금 사고 난 내용들을 많이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리한 문제점이 있는데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갔어. 1시간이 됐는데 오늘 이쯤 하고 전기차 샀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도 다 살펴둬놔야 돼요. 이 차를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구나. 가다가 서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나는 절대로 1차선, 2차선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 차 자체가 화물차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조금 좀 금방 전 얘기지만은 속도를 지금은 110km까지 가도 위반이 안 되잖아요. 고속도로가. 근데 나는 절대로 100km라는 그런 부분 내 사전에 없어. 80km 이상만 가면 저속으로 안 걸려요, 차가. 근데 내가 전에 과거에 차 불났을 때라든지 모든 걸 보면 막 100km
롱 픽업 그거 휘발유 막 팡팡팡팡 먹는 거 하루에 막 4만 원 5만 원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막 밟아대면 막 110km 막 이러 나와요. 좋다고 막 밟아대 그 불나버렸거든. 그 다 과열돼서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100km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보면요 100km는 100m 브레이크 제동거리가 100m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공식적으로 사실은 그 밟아보면 100m 더 밀려요. 근데 100km와 100km 아닌가 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100km는 가다가 산에서 뭐 노루나 한 마리 뛰어들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피할 길이 없어. 못 피해. 그냥 들여받아야 돼. 네 죽고 내 죽고야 그냥. 근데 100km만 안 가면요 제일 좋은 속도가 뭐냐면 80에서 85km야. 그 조금 늦게 가면 어때? 예. 요 속도가 가장 좋아. 요 속도는요 가다가 노루고통 뛰어나오다 밟으면 그냥 피할 수 있어요. 80에서 85km 속도는. 100km는 안 돼. 100km는 달라. 100km면 딱 넘어가면 그냥 모든 것이 제동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고 전부 사고가 고속도로의 사고가 100km 이상 가다가 사고 나는 거야. 80km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저속 차량으로 안 걸린다고? 80km 이상만 가면 돼. 예. 뭘 원수줘서 막 100km, 110km 막 밟아버리게. 자, 이제 요거 이제 몇 가지를, 차를 내가 그동안에 나는 이제 젊을 때 원체 오랫동안 차를 써와가지고 강원도길을 많이 다니고 비포장도로. 얘기는 한 집 한 가지만 얘기 더 합시다. 차를 아스팔트 뭐 좋은 데만 다니다가 그 차량기 가다 보면 사정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비포장도로를 가는 수가 있어. 옛날에 막 내 비포장도로 막 치다 말이 뭐 펑펑펑 닿게 꽝꽝꽝 닿게 막 휘발유 터지더라고 막 그렇게 그렇게 가면서 다녔던 서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무지하게 길 나빴거든. 지금 가보니까 다 포장됐더라고. 이제 이동 고개 넘어가면 그 창리인가 이제 그 넘어가는데 거기 옛날에 막 시다말에 막 닿았거든. 군인들 다니는 도로인데 그 지금 다 포장됐더라. 근데 그래도 차를 쓰다 보면 비포장도로 가는 수가 있어. 비포장도로 가다가 또 비를 맞네네. 그것도 무지하게 미끄럽지. 그 비포장도로는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날씨 좋을 때는 그냥 갈만해요. 좀 울렁거려 그렇지. 근데 비가 왔다 그러면 연대 폭풍 들어가면 이제 안 나오네. 차다가 뱅뱅 돌고. 예. 뱅뱅 돌고 안 나와. 그러면 뭐 김서방 이서방 와 차 밀어. 근데 그 몰라서 차 줄 때 밀 필요 없어요. 이 차나 이 돌멩이를 던진다든가 하는 거는 새가 날아가는 원리가 무슨 원리로 날아가요? 예. 탄력으로 날아가요. 탄력을. 새가 날개를 이렇게 붕 하고 한번 탁 밑으로 치면은 붕 솟았지요. 그럼 날개를 금방 안 친다고 해서 뚝 떨어지느냐? 안 떨어져. 탄력 때문에. 여기서 탁 밀어놓은 탄력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니롤 정되면 여기서 또 한 번 날개를 픽 주고 이게 이제 새가 날아가는 원리거든. 이게 탄력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이 뱅뱅 도는 요런 데 빠지면은 절대로 밀고 땡기고 막 신경 쓸 거 없어. 아무리 빠져도 쉽게 나가는 방법이 있어. 예. 가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차다가 여기 와서 뺑뺑 도는 수가 있거든. 그럼 이거 쉽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 이거 비포장 안 다녀본 분은 몰라. 나는 뭐 강원도 그 험한 길. 강원도 가면요 무슨 길이 있냐면은 일방통행이 있어요. 군인들 그 군사보호지역 그렇게 가면 일방통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차 한 대밖에 못 가. 그래서 양쪽에 이제 그 군인들이 서 있는 거야. 무전기로 출발했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차 없어요. 차 보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리 차 이제 하나 보내고 이 차 보내는 동안은 여기서 차가 이리 못 가. 그리고 이따가 차 빠진 뒤에 여기서 또 무전기로 이 차 한 대 들어간다. 그러면 저기서 차를 이제 오면 차 세워놓고 기다려야 돼. 이런 도로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강원도 가면은 이제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가다 보면 녹록길로 막 갈 수도 있고
차가 이렇게 그냥 퐁당 빠지는데, 또 하필이면 또, 비포장도로 가는데 또 비가 오네. 그러면 또 물이 개가지고 팽명 돌고 차가 못 나가. 이거는, 이거는 경험이 없으면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김서방, 이서방 와서 막 밀어가지. 10월에 가면 김서방, 이서방 어디 있어? 지 혼자 직사고생 하루 종일 서서 기다려야지. 그래서 아무리 차가 빠져도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탄력. 새가 날아가는 이 원리야. 탄력으로 나가는 거야. 탄력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기아를 일단은 넣어놓고 처음에 딱 나가. 그리고 브레이크를 탁 놔. 그러면 뒤에 갖다 부딪히지. 나갔다 부딪히다 나갔다 부딪히다. 그러면 점점 더 크게 차가 올라오는 거야. 처음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고 나중에 가면 뒤로 그냥 확 나가든지 앞으로 확 나가든지 나가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탄력 때문에, 이 새가 날아가는 이 원리, 이 탄력 때문에 탄력에서 차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탄력의 힘으로 한참 왔다 갔다 브레이크 나왔다가 밟았다, 브레이크 나왔다가 엑셀레이터 밟았다, 이렇게 하면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푹 나가는 거예요. 전에 또 기도원에 가서도 뭐 목사님들 와가지고 운전 경험 못 빼는 거, 이건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빼줬네. 막 밀라고 하는데, 그 위험해요. 밀지 마세요. 옆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 옆에서 구경하지. 차가, 자기는 세상 없어도 못 나가는데, 그 목사님들은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니까지 게 뭐가 빼겠노? 옆에서 막 째려보는 거야. 지가 어떻게 빼나 하고 딱 째려보다가, 나중에 푹 나가고, 어이구, 신기하네. 그래서, 요 빠질 때, 왔다 갔다 하면은, 나간다 하는 거고,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고, 오늘 그만해. 시간 너무 많이 갔어. 1시간 6분이나 1시간 7분에 됐습니다. 자, 이걸로써 오늘 어려운 문제점 끝.